자, 세 번째는 쇼핑몰 창업 아이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품과 차별화하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공급업체와 가깝다면 좋겠다. 마진도 좋고 대구매율도 높고 배송 및 보관 유의한 상품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달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던 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 오프라인 상품을 그대로 파시지 말고 약간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로 뭐 제품이다, 타겟이다, 서비스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든지 크리머스라든지 제가 트렌드로 만들었던 어떤 용어들에 대한 내용은 이 1, 2번을 해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티백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포장을 뜯어서 재구성해서 판다는 거, 전국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전통주를 매월 정기 배송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격 비교로만 똑같은 상품을 올려서 승부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오래 못 간다.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품 자체고 차별화도 좋지만 만약 그게 어렵다면 서비스라도 좀 달라서 구성 자체를 재구성해서 사람들이 니즈를 하여튼 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책을 썼을 때 셀러분들 만났을 때 이런 그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구두를 오픈마켓에서 파시는데 이게 9,900원짜리의 아주 그냥 그 인조 가죽이죠. 그러니까 비닐 같은 소재의 그런 제품이 워낙 잘 나가요. 싸니까요. 그러니까 한철 신고 버리는 신발. 어떤 분들은 가죽 신발. 10만 원, 20만 원짜리 브랜드도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 그러니까 합성 피혁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구두도 요즘 2, 3만 원짜리 중가 되는 제품도 괜찮거든요. 제가 신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 활동 범주가 있고 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가죽 구두를 주로 신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게 가죽이 아니면 이게 너무 오래 못 갈 거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않게 되다가요. 언제부턴가 이 합성 피혁을 좀 봤는데 이게 또 가볍고 괜찮을 때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가끔가다 믹스해서 신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세분화시켜서 저가, 고가, 중가로 나뉘어서 요 정도 포지션에 있는 고객들은 내가 좀 이런 상품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아할 거야 싶은 그 포지셔닝을 찾아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업체가 가깝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쇼핑몰 같은 거 하시게 될 때 거래업체가 좀 멀면은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오고 재고 관리하고 반품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우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쇼핑몰 창업 아이템을 또 정하실 때 마진율, 공급처에서 받은 가격과 소비자한테 판매할 사이의 그 마진이 적절히 좀 높은 거, 적어도 50% 이상 되는 것들을 추천드린다는 거였고,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시작하실 때는 마케팅비를 많이 써가지고 물량으로 판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쌓고 소비자들과 가깝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재구매율이 쌓아지는 게 맞는 건데, 그럴 경우에 재구매율도 좀 일어날 수 있는 아이템. 이게 지금 식품군이 좋은 거예요. 먹는 거라서 한 번 마음에 들면 지속적으로 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이런 마진율, 재구매율도 한 번쯤 아이템 선정하실 때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배송 및 보관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이런 아이템 기준점을 가지고 아이템을 찾으세요라는 제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쇼핑몰 창업 구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쇼핑몰 창업에 접근을 하실 때 그 아이템의 그 소비자 키워드를 분석하라. 이게 첫 번째인데요. 사실 쇼핑몰이라는 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만들고 소비자가 접근을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방문되는 매칭이 키워드로 돼요. 키워드. 여기서 키워드라는 건 검색어. 네이버나 구글이나 어느 포털 검색 엔진에서 소비자는 뭔가 찾기 위해서 글자를 집어넣게 되죠. 그죠? 그 글자에 의해서 정보 검색이
출력이 되고 이게 매칭이 됐을 때 쇼핑몰에 방문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이 어떤 단어를 입력했을 때 내 쇼핑몰이 노출되면 이것이 효과가 클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네이버 쇼핑 안에 입점을 하더라도 사실은 구두 치면 몇십만 개, 청바지 쳐도 몇십만 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칠 때 어떤 그런 그 메인에 해당되는 글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청바지면 그냥 청바지 말고 여성 청바지. 왜냐면 청바지도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청바지를 찾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여성 청바지 중에서도 스키니진, 뭐 이렇게 쫙 붙는다거나 요즘에는 와이드 핏, 뭐 이렇게 와이드 팬츠, 뭐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다 보면 내가 팔고 있는 제품하고 이렇게 맞닥뜨러지는데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한 성격의 키워드 말고 좀 이렇게 니즈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을 매칭해서 제가 상품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매칭시키면 노출이 되는 거고 노출됐을 때 소비자가 제 상품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창업하시게 되면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또 알려줘요. 아실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설정과 도메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좀 이루어지는 절차고 세 번째가 개인몰이냐 오픈마켓이냐 앞서서 좀 구축 절차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금 내고 통신판매 신고하고 택배사 계약, 피지계 이런 것들이 쇼핑몰 안에 구축 프로세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으시고요. 하나하나 정하면서 가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소비자 키워드 분석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마다 범주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그 핸드폰, 스마트폰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 효도폰, 키즈폰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갤럭시 S, 아이폰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갤럭시 플립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는 거. 네. 그래서 약간 위계가 달라요. 구조상. 더 큰 범주냐, 조금 더 작은 범주냐, 브랜드냐, 개별 모델명이냐 이게 다른데 이런 것들에서 이 보다 구체적인 맨 마지막 단 보다 더 세분화돼서 구체적인 니즈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시면 훨씬 비용과 효과 면에서 좋다라는 게 이게 정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구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성 구두, 남성 구두, 그다음에 뭐 하이힐, 로퍼 많잖아요. 부츠. 네. 거기서부터 여성 롱부츠 뭐 이렇게 약간 더 세분화된 키워드를 마케팅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테마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별로도 이렇게 성격들을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온라인 노출과 연관이 돼 있다.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은 정보 검색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아이템을 정하게 나면 이름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업자 등록증 할 때 상호, 또 내 쇼핑몰을 부르는 브랜드, 그 다음에 이 브랜드와 상호를 한글로 돼 있다면 이걸 영어로 좀 이렇게 도메인 네임 www.naver.com 하듯이 그 주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어식으로 되는 거. 이걸 도메인이라고 해요. 네이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상어를. 그리고 브랜드도 네이버인데 이걸 영어로 도메인 네임까지 갖춰져 있어야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글과 영어식 표현이라 이게 좀 일치되게 너무 따로 놀지 않게 그러니까 발음 표기가 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통일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일치성이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도 잘 만들어 달라. 사실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죠. 이름 짓는 거는 좀 짧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짧으면서 내가 뭘 하는 쇼핑몰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 좋습니다. 도메인 등록은 대행사를 통해서 등록 가능하고요. 이 영어식 도메인인데 이게 1년의 유지 비용을 내고 소유하는 거고 그 1년 유지 비용을 내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가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메인 하나당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내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구축 절차에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보시면 제가 키워드 분석 좀 중요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메인 등록 말씀드렸고, 근데 쇼핑몰 구축 결정은 이제 보통 네이버 쇼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앞서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 통식 판매 신고 절차가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통식 판매 신고는 구청에서 관할을 해서 각각 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택배사 계약이 있어야 되고, 이 피지사는 네이버 같은 곳은 아예 입점했을 땐 다 돼 있는 거라서 따로 과정이 없는데, 호스팅을 통해서, 임대형 호스팅 통해서 개인몰을 한다거나, 뭔가 하여튼 그 독자적으로 만드실 때는 이 페이죠, 페이. 이거 지불, 결제하는 거, 요거를 완성을 하셔야 돼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끝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돌아가는 어떤 전체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처음 알게 되는 인지 단계,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약간 광고나 홍보예요. 근데 광고는 돈을 들이는 거고, 홍보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홍보로 생각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이 홍보라는 것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을 노출시키는 채널을 이용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 채널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그 팔로워 수라든지 구독자 수를 만들기 위해선 정말 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광고와 홍보를 좀 적절히 섞어서 일단 알리는 것에 1단계 작업이 먼저 돼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작업이 되고 나면 쇼핑몰을 방문하시게 돼요, 소비자가.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첫 번째 화면이에요, 쇼핑몰을. 이 첫 번째 화면, 그러니까 제가 성공 사례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성공 사례 사이트에 안 들어가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들어가셔서 좀 메인 페이지 좀 보세요, 느낌이. 그러니까 허술하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많은 서비스와 많은 상품을 잘 나열을 해놓고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사진도 예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메인 페이지에서 일단 소비자 눈을 사로잡아야 그 다음부터 3단계 상품 사진과 상품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선호 단계, 이거를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고 괜찮다 이랬을 때 상품 하나를 누르고 들어가서 설명을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게 보고 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아요. 근데 장바구니에 담고 바로 결제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지금 최저가인가 이래서 다른 데 가서 또 검색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에 소비자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할인율, 쿠폰, 기타 뭐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놓으시는 게 좀 이렇게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해서도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결제 배송단은 이루어지는 거고, 배송이 끝나서 이제 이게 구매자가 됐는데 재구매가 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액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원 등급 같은 걸 나눠서 쿠폰도 계속 나가고 이벤트 같은 거 만들어서 계속 오시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전체 1단계에서 6단계까지가 쇼핑몰 전체 프로세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군데라도 좀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으시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운영자로서 뭔가 소비자들이 딱 만족할 만하게 자료라든지 서비스라든지를 해놓으시면 쇼핑몰은 잘 됩니다. 광고비나 홍보에 따라서 일단 1단계가 제일 힘드실 건데 이 1단계에 해놓는 거를 이제 돈을 많이 안 들이시면 느리게 성장해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노력하시면 계속 성장해요. 사실 아시지만 소상공인분들 창업하셔가지고 1년 내에 얼마나 큰 성공을 하시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3년만 버텨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버티고 3년 버티다 보면 여러분의 가게가 온라인상에 정착이 되실 거예요. 충분히 잘 운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커가고 정말 대세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실 수 없고, 온라인에서 뭔가 판매 채널을 만드는 방법들도 시스템이 다 돼 있고, 무료로 오픈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품과 기획, 그런 것들, 서비스 기획, 이런 것들만 해주시고, 광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온라인에서. 이 부분만 계속 좀 더 노력하셔서 설계를 해주시고, 꾸준히 도전하시면, 정말 오프라인 매장 내는 것보다 훨씬 작은 돈으로 여러분만의 몰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구독, 하셨던 정기 구독 같은 서비스 같은 것도 만들어 두시고 하시면 선순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4가지. 전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로에 대한 거, 구축 방법이 어떻게 돼 있고, 가장 많이 창업하시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다, 네이버에서. 그런데 쇼핑몰 창업 아이템을 정하실 때는 이런 조건은 최소한으로 맞춰보세요. 라는 거. 이 쇼핑몰 창업 구축에 약간 약식화된 절차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 판로 구축과 전략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강의로 그래도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만드는 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네, 이렇게까지 좀 가실 수 있다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부족했는데 가장 중요한 접점이 되는 것들은 키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분명 부족할 거는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셔서 준비하셔서 정말 앞으로 5년, 10년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고 다 이게 메인이 되면서 오프라인이 서브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중요도가 바뀔 수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변화에 대해서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는 온라인 판로 구축과 전략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